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의 끝판왕 SUV, 아니 정확히 하자면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 GV90의 출시 관련 유력한 소식이 세부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네시스 GV90의 이름으로 확정된 것인데요. 원래 GV90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하실 겁니다. 우선 이전에 현대자동차가 GV90 상표 출원을 할 때는 분명 GV90과 eGV90으로 나뉘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버전의 둘의 이름으로 나뉘어 나올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았었죠. 물론 출시도 가솔린 GV90과 전기차 eGV90으로 나뉘어서 나올 것으로 말이죠. 이는 현재 G80의 경우도 일반 내연기관 모델은 G80, 전기차는 eG80으로 이름이 나뉘어져 있기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 초인 1월에 다시 한번 GV90으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들린 소식으로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인 GV90은 내연기관 모델 없이 그냥 순수 전기차로만 출시될 것이다라는 최종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 GV90이 이 GV90으로 나뉘어 차명이 나올 필요가 없어지게 된 셈이죠. 현재의 제네시스 GV60처럼 말이죠. 이는 현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 사용 중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을 기아 K8의 후속인 GT1에 최초로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는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는 GV90에도 적용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GT1에 들어가는 EM 플랫폼과 GV90에 들어가는 EM 플랫폼은 다르다고 하네요.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특히 차세대 전기 전용 플랫폼인 EM은 기존 eGMP 플랫폼 대비 50%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개선할 만큼 엄청난 주행 가능 거리를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차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700에서 800km를 넘나드는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EV9의 주행 가능 거리가 약 501km 정도이기에 GV90에서 갑자기 700에서 800km 주행 가능 거리는 어렵고, 아니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아껴두겠죠. 600km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V90에 탑재되어 플래그십 SUV로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네요. 두 번째로는 제네시스 GV90의 사이즈인데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내 국내 가장 큰 SUV는 팰리세이드이죠. 팰리세이드의 전장은 4,995mm로 아직 5m를 넘는 전장은 아닙니다. 또한 2024년에 출시될 아이오닉 7의 경우도 팰리세이드와 거의 유사하거나 EV9의 전장인 5010mm 내외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GV90은 플래그십 SUV인 만큼 전장은 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전장으로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전장의 사이즈는 5.2m 정도라고 하네요. 7인승 3열 대형 SUV로서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실내 공간의 활용도는 끝판왕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1열이 180도 회전 가능하고 2열 좌석은 폴딩하여 테일볼로 활용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시트와 배터리 사이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차량 탑승 시 이렇게 신발을 벗어 넣어 놓는 공간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미래의 모빌리티에서는 실내 안에서 신발을 안 신는 건가요? 하실 겁니다. 이는 업계에서 들리는 소문에 현대에서 개발 중인 모빌리티 온돌 역시 GV90에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빌리티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에서 영감을 얻어 온돌의 난방 원리가 적용된 차량을 말합니다. 시트는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단열재와 히트 파이프 등을 활용해 난방을 지원하고, 거기에 복사열을 활용한 실내 온도를 높이는 워머 기술까지 더해져 한층 더 아늑한 실내 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모빌리티 온돌에서는 시트의 조작 단계를 3단계로 구성해 기본 자세부터 릴렉스 자세 그리고 풀플랫 자세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하니 차량의 개념을 뛰어넘은 하나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또 다른 차원의 모빌리티 개념을 싣는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모빌리티 온돌 시트 구조와 난방 구조를 이미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주요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신차에 적용하기 위한 밑작업을 마쳤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앞선 모빌리티 온돌과도 연계된 최신 시스템인데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우선 모빌리티 온돌을 갖추기 위한 차량의 베이스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도화인데요. 시트 구조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의 탑승객은 운전을 별도의 조작 없이도 차량이 자율주행할 때 가능한 시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노심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 4 정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레벨 4의 개발 목표가 2024년임을 감안한다면 2025년 11월 출시 예정인 GV90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내 개발 계획상 차세대 전기 전용 플랫폼인 EM의 개발 완료 시점 역시 2025년으로 같이 연동되리라 예상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있기도 하죠. 문제는 현재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 추이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2023년 올 상반기 내수 친환경차 판매 대수가 2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이를 전기차의 성장세가 주도했나 싶어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이브리드가 13만 4천 대가량으로 전년 대비 45.5%가 늘어나며 친환경차의 전체 성장을 모두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반면 전기차는 6만 4천 대 정도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기도 하죠.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아직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라는 것은 정부 보조금이 있다고 해도 가격이 고가이고 차종이 한정적이며 충전소 인프라의 확충이 부족하여 충전하는데 여전히 불편하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점 또한 제네시스 GV90의 출시 시점에 있어 현대자동차가 고심이 많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혹자는 기아의 EV9이 사전 계약 8일 만에 1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비싸도 상품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V9의 경우는 현재 보조금 기준으로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정도입니다. GV90의 경우는 시작가부터 1억을 넘고 풀옵시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확실히 못 받는다라고 봐야 하겠죠. 전기차의 온전한 가격 그대로다 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네시스 GV90은 차량 자체만의 상품성으로 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차를 1억 5천씩이나 주고 살까라는 생각에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죠. 거기다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국내 소비도 있겠지만 주력은 해외 수출에서 판매량을 견인해야 하는 고급 브랜드인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라는 걸림돌도 미국 내 생산되는 전기차와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서는 GV90의 출시 계획은 2025년 11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과연 현대자동차 그룹 제네시스 끝판왕 GV90의 출시를 계획대로 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제네시스 GV90의 출시 관련 유력한 세부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